조금 전에 과기정통부 장관님께서는 이제 독자 AI 모델을 설명해 주셨는데, 다음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 AI를 적용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에 앞서서 AI 민주정부가 가져올 변화를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AI가 바꾸는 정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필요한 서비스가 알아서 찾아갑니다. 출산 후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이 일일이 찾고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필요한 혜택을 먼저 찾아 신청합니다. 한 곳에서 모든 민원을 해결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찾아야 할지 몰라도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는 한 곳에서 이어집니다. 현장의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만듭니다.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AI를 만나 국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가 됩니다. 국민에게 먼저 다가가고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하는 정부. AI 민주정부입니다. 네, 참고로 그 화면에 나왔던 쨍하고 해뜰날이라는 앱은 그 블랙 레벨의 AI 챔피언이 된 공무원이 직접 만든 겁니다. 그래요? 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출연한 사람들은 진짜인가요, 가짜인가요? 출연한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진짜 사람이에요? 예, 진짜 사람. 예. 우리 하긴 AI가 만든 인물이 가상 인물이 많아서. 네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AI 민주정부는 국민이 국정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국민 주권의 가치를 AI 시대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따라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데 AI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확대하고 증진시키는 데 이용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시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AI 전환을 통해 일하는 방식과 또 국정 소통, 대민 서비스 전반을 혁신해 나가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나아가 이를 민간으로 확산해서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리는 기반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AI 시대를 목표로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를 실현한다는 그 모토 아래 3대 실현 방향을 정립했습니다. 첫째, AI가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찾아가 제공해서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국민에게 친절한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AI를 활용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AI와 공무원이 협업해서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공무원은 국민의 삶에 더욱 집중하는 국민의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셋이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을 구현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친절한 정부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대민 상담 분야에서는 복지, 안전, 세금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5대 민생 분야에 24시간 밀착형 AI 상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비스 이용도 더욱 편리하게 바꾸겠습니다. 대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모두의 AI 등과도 연계해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안전도 더욱 세심하게 챙기게 되는데요. 국민안전 24를 통해 22개국 다국어 정보를 제공하고 AI가 위험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안내하겠습니다. 둘째는 함께하는 정부를 위해 AI 기반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사회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AI를 활용한 모두의 광장을 구축해서 국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보 접근성도 높이겠습니다. 정부 웹과 앱을 AI 기반으로 개편하고
법령과 정책 정보를 AI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겠습니다. 나아가 민생 현장에서는 돌봄, 안전, 고용 등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에 AI를 접목해서 주요 사회 문제들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유능한 정부를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을 AI 중심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공공 업무관리 시스템 온 AI를 통해 법령 검토와 보고서 초안 작성을 자동화하고 이를 연말까지 47개 부처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필요한 AI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AI 정부 실험실을 적극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의약품 심사, 건축 인허가, 기상 예측 등 각 부처의 고유 업무 특성에 맞춘 특화 AI 모델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인재, 성장,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인재 양성을 위해 AI 전문 인재인 AI 챔피언을 육성하고 AI 해커톤 대회를 연례 개최해서 공무원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AI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도 확충하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핵심 공공 데이터 탑백을 조기에 개방하겠습니다. 또 제도와 인프라도 정비하겠습니다. 공공 AI 윤리 기준을 마련하고 중요도별 재해복구 체계를 확충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행정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보 보호 예산이 정보화 예산의 15% 이상, 또 전체 인력의 정보 인력이 10% 이상을 목표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AI 민주정부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선 정부 보고서를 과거에는 그 기계가 읽을 수 없다 이런 문제 지적이 많았는데 네네. 그 시정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는 뭐 다 완료됐어요? 예, 저희 행안부는 이미 지난 4월서부터 시범 실시를 해서요. 전면적으로 다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 총리실하고 함께 유형화해서 전 부처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다른 부처들은 어때요? 지금 현재 공문서 작성에 무슨 표니 뭐 이상한 뭐 이런 거 많이 나가 기계가 못 읽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지금 바꾸자고 해서 정부 방침을 네, 저희가 정했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도표를 잘 못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뭐 형식을 너무 막 다종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저기 우리가 있는 저 문서들도 그렇잖아요. 1번을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데 네모칸으로 하고 다 안에서 색깔 넣고 네네.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저걸 다 분석해 읽어야 되는 기록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 정도의 간단한 도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요즘 AI도 많이 발전이 돼 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 텍스트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 개가식으로 돼 있는 것을 주어가 분명한 문장형으로 바꾸고. 그전 다른 부처 또 공공기관이나 지방정부나 전체적으로 이 문서 작성 방식을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네네. 만드는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아직도 다 된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저희 행안부는 지금 다 아니, 행안부 시행을 말고 하고 다른 부처들. 있어서 확산만 시키면 됩니다. 다른 부처들이 어떻게 하는 것도 행안부 소관 아닌가요? 이 네, 맞습니다. 문제가 나는 그렇습니다. 지방정부는 좀 어떤지. 네, 지방 정부도 이제 자, 중앙 체크를 정부가 한번 예. 좀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이것도 다 데이터들인데 이 네. 데이터 활용을 제한하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수기 문서로 되어 있던 걸 다 일부러 컴퓨터로 다 입력까지 했잖아요. 네. 그 여러 가지 이 편집 도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이 보고서가 정착이 되면 실제로는 그 AI의 모델 안에 들어가서 여러 그 직원들이 함께 보고서를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약간 전 세계에서 공문서를 이렇게 막 복잡하게 모양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한국이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과기부총리님 이걸 지금 못 읽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계 표준 문서 뭐 판독기라 그럽니까? 어쨌든 이거 읽는데 한국 문서들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그 프로그램들은 못 읽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읽을 수 있게 개량을 해야 과거 데이터들을 완전하게 우리가 좀 분석해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I가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우리가 작업할 때부터 이렇게 처음에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한글 문서 그리고 복잡한 표도 어느 정도는 좀 읽을 수 있는 단계에 돌입해 있습니다. 예전에 좀 한글이 이제 우리가 좀 힘든 게 특히 PPT 문서가 그 함축적인 의미들 이것들을 잘 못 읽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AI가 잘 읽을 수 있고 이런 표나 그리고 뭐 그림도 이제는 어느 정도 사실 인공지능이 최신의 인공지능을 적용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한 80% 정도는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가 만든 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됐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완전히 저희가 이제 온전히 다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15% 20%를 더 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한 거의 3년 안에는 이런 작업들이 다 완성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물론 우리가 이제 문서를 읽기 쉽게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비효율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실 개선을 좀 해야 되고요. 그 사실 너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공문서 만드느라고 막 표 만들고 그다 색깔을 넣고 몇 도를 넣을 거냐, 크기 조정하고 이거 얼마나 복잡합니까? 내가 보기 그런 거 최소화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미 과거에 다 그렇게 일해왔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정보 자산인데 그걸 다 읽을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개량을 해야 되는 것도 주요 국가 과제인 것 같다 이 말이죠. 네. 다 준비는 하고 있겠죠. 미국 행정부에서 발표되는 이제 문서들 보면은 굉장히 AI가 읽을 수 있게 편하게 이렇게 그 문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뭐 저희 과기정통부의 노력보다는 행안부에서 지침을 좀 강하게 새로 만드는 건 할 텐데 과거에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문서들을 지금 뜯어 고칠 수는 없으니 그거를 읽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는 과기부에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일인 것 같다고 말이죠. 그 부분은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계속 신경 쓰고 새로 하는 건 뭐 좀 할 거고요. 이미 정한 방침이어서.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님 이거 제가 공무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막 몇 달에 걸쳐서 막 한 과 단위 팀 단위가 모여가지고 하는 일들을 요새는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한 일 사무관이 뭐 순식간에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며칠 안에 만들어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자주 듣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정부 업무가 사실 가장 루틴한 것이고 규칙에 기반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막 하거나 막 돌출적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정부 행정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장 친화적인데 이거를 각계 공무원들을 좀 훈련을 시켜서 지금 다 계획이 있긴 한데 훈련을 시켜서 자기가 처리하는 업무를 좀 더 인공지능화해 나가면 정부 업무가 엄청 효율화될 거 아닙니까? 이게 해야 될 일인데 이게 잘 사실 그렇게 막 관심 있는 공무원들은 막 열심히 막 공부해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내지만 상당수의 공무원들은 그냥 옛날에 하던 대로 수십 년 하던 일이니까 그냥 또 다 손으로 쓰고 막 결제하고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빨리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인센티브를 좀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물론 페널티도 좀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인공지능화가 우리가 지금 이미 닥친 우리의 현실인데 공직자들이 이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업무를 과거형으로 계속 그대로 한다든지 자기가 그렇게 하면 결국은 고객인 국민한테도 그런 방식의 과거형 업무를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자기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국가 전체가 지체되기 때문에 일단 공직자들이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 인센티브의 한 방식으로 말이에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본인이 그 팔거나 뭐 더 얘기하면 창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안 되죠.
예, 그 공직자가 창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안 있을 되지. 거고요. 예. 다만 그 프로그램을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일반화 시키는 거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우리 이제 그 과기부에 두게 되는 AI 개발팀이 있지 않습니까? 혁신 추진단. 예, 잘 만든 것도 아무래도 아마추어가 AI를 통해서 하다 보면 모든 공무원이 쓰는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잘 검토해줘서 그래서 이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공직자들의 그 노력이나 아니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한계를 가져요. 예를 든다면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때 그 마스크가 어디에 몇 개 있냐. 네네. 이걸 그때 내 기억으로는 3일인가 5일 만에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어냈다는 거잖아요. 네,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적인 자료를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 며칠 만에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마스크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을 했는데 이것처럼 앞으로 정부 행정 영역의 일이긴 하지만 그게 예를 들면 민간이 참여해서 같이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네. 공무원들끼리만 이렇게 하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하고 협업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떤 경제적 이익을 좀 나눌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 사회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공공 데이터 탑 100이라고요. 네. 100가지의 일반 이제 민간이나 기업들이 꼭 이 공공이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공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온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정보 공개의 문제가 아니고 프로그램을 어쨌든 아주 다종다양한 창의적인 이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기반이 지금은 가장 많은 데이터가 있는 게 정부 영역이라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 때 민간에게도 기회를 좀 주고 보안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전에 그 마스크 공급 시스템 만들듯이 좀 그렇게 민간에게 좀 기회를 주거나 아니면 공유하는 게 훨씬 이제 AI 전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게 일단 지금 공직사회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그 개발 방식을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뭐 결론을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 과기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제 공무원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 만드는 것들은 실제 현업에서 좀 불필요한 업무들 그리고 좀 불편했던 것들을 개선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업무들을 할 때 업무 시간에 못하고 이렇게 퇴근하고 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온전히 본인 일로 인정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일로 인정하고 사실 이런 업무들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뭐 인력 지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관심 있고 역량이 있고 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간을 할애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퇴근 후에 개인 일을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건 정말 문제인데 그 지침을 하나 만들든지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그 업무 자체가 온 AI 그 AI 모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건 자기가 해야 될 중요한 공무인데 왜 그걸 근무 시간에 못 하고 집에 가서 하게 만들죠? 예. 지금까지는 아마 이걸 공무라고 생각을 안 해왔던 것 같은데요. 취미 활동 비슷하게.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그 온 AI하고 AI 정부 실험실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런 프로그램을 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AI 엔진을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업무 시간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과기부 장관은 아마 어디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저런 말씀을 하실 텐데 하여튼 저런 걱정이 나오지 않게 네네. 당연히 업무 효율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당연히 업무로 인정을 해줘야지 그걸 개인 취미 활동 취급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 문체부 장관입니다. 저도 저희 부서 내에 있는 그 AI 챔피언 행안부에서 가서 교육도 받고 하는 친구들이랑 한번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자주 만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괄호 인정을 못 받고 있고 또 하나는 개인 비용으로 구독을 하고 비용까지 네. 심지어. 어떤 조직, 그러니까 산하기관도 보면 조직마다 다 달랐어요. 어떤 곳은 지원을 받는 곳도 있고 대부분은 지원을 못 받는 곳도 있어서 개인이 자기가 또 뭐 구독료를 내서 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일은 이미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눈에 보이는 네. 이렇게 개선하면 되겠네가 보이지만 전혀 모르는 나머지 구성원들한테는 왜 저걸 저렇게 그렇죠. 하려고 눈 감고 하지? 다니니까 안 예,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서로 이런 뭐 뭔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뭔가 선을 넘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뭔가 좀 부처 내에 돌아와서도 공식화 시켜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실적으로 잘 작용되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뭔가 활동하는데 인센티브가 느껴지게끔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갈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4개 부처에 대해서만 지금 온 AI가 제공이 되고 있고 12월까지는 47개 중앙부처 전체로 제공이 될 텐데 그러고 나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AI 모델을 무료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말씀. 저 행안부 장관님, 저런 걱정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 같아요. 예를 들면 비용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죠. 저거는 엄청난 열정이 있어야 하는 일인데 저 비용은 당연히 예를 들면 그 정부 회계에다가 저런 연구 개발 비용을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이렇게 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필요하면 그 빼다 쓸 수 있게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예, 아마 그런 항목이 좀 있나요? 돼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AI 공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행안부가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있어요? 기획예산처에서 금액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내년도 AI 그 전 국민 교육과 함께 공공 분야에 대한 이 교육 등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게 이제 해봐야 뭐 수백만 원 수준일 테고 좀 액수가 많으면 결제하면 될 텐데 좀 이제 자기 사무 또는 어쨌든 공무와 관련된 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는 적극 권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사실 너무 아깝게 역량 낭비하고 있어요. 뭐 100만 명이 넘는 이 고급 인력들이 그 수치 정리하는 거 뭐 표 만들고 이거 한다고 세월 다 보내잖아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좀 창의적인 일 때문에 국민들의 의견을 듣거나 뭐 좀 새로운 또 효율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게 지금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조급감이 생기는데요. 비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예 그 항목을 행정혁신 지원금 하든지 지원비 하든지 행정혁신 필요경비 항목을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필요하면 다 이게 청구해서 웬만하면 다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죠. 기획 예산처에 좀 만들고 올해도 아직 몇 달 남았는데 지금은 그런 예산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올해 예산 항목 중에서? 그건 한번 행안부하고 같이 제가 보겠습니다. 기정 예산 중에서 뭐 혹시 이전용을 통해서라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보겠고 내년도 예산안 부분은 지금 편성한 거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국회 단계에서라도 증액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거는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이 모든 사람들, 모든 공무원들이 연구개발자의 자세를 가지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것보다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잖아요. 예,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것이 없으면 예비비라도 신청을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각 부처청 단위로 조금 그냥 저는 이걸 다 또 각 부처청으로 나눠 놓으면 그 액수도 관리도 문제고 또 불용 문제도 생기잖아요. 불용하면 또 뭐 또 비판하고 이러니까 그걸 좀 유연하게 쓸 수 있게 좀 배정을 언제든지 각 부처로 해줘가지고 쓸 수 있게 하나로 한두 개로 몇 개로 묶어놓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걸 다 부처청으로 쪼개놓으면 그 다 쓸 의무가 또 생기잖아요. 안 쓰면 또 비난받으니까. 네, 그렇게 유연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예, 정부 혁신 업무를 행안부가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AI 혁신 관련 그걸 예산을 하면 풀로 만들어 놓고 신청할 때 해서 교부를 하는 거로 해서 교부할 예, 수 예. 있게. 네. 그건 연구를 좀 해보면 방법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대통령님, 지방정부 상황 좀 말씀드릴까요? 이 관련해서. 여기 그냥 필요한 만큼 지방정부는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요청 필요한 게 있으면 나중에 정리해서 요청해 주시고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네, 법제처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은 행안부에서 법령, 정책 사례 등 공공정보를 AI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여 레고화하여 제공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법제처에서 만들어서 관리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750만 건 정도의 법령 관련 정보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AX 사업을 통해서 올해 말까지는 이 레그화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연말쯤에는 이 부분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지금 법령도 과거 법령 그 뭐 시행 규칙까지 아마 말을 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해석예, 적용예, 예, 해석 지침 예,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네. 그래서 이 시점 따라 예를 들면 지침이 막 바뀌기도 하니까 당연히 지금 그냥 시간 제한 없이 질문하면 현재 상태에 대한 답일 거고 예를 들면 76년 2월 기준으로 법률 해석은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예, 지금 법령은 그 연역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데 해석 지침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아마 그 부분은 법령하고 체제가 좀 다른데 그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하고 행정 해석 사례, 행정 적용 사례 예. 이런 것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건 다 어쨌든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읽을 수 있어야 보존되어 되는데 있습니다. 사실 그 중에 아까도 그래서 얘기한 건데 가장 마지막 단계는 사실 법원의 판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판결 사례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법령 정보를 토대로 뭔가 판단을 하고 추론을 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때는 판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을 그렇죠. 하게 될 예. 겁니다. 저는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잘 챙겨 주십시오. 예,